네, 교재는 62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집중심화 연습이라는 게 나와져 있을 거거든요. 자, 요 부분 문제는 급여자료 입력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 유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회사 코드 2300번 대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사를 대흥으로 좀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메뉴를 하나 열어놓은 게 있어서 이 메시지가 들어와져 있는데 확인 버튼 누르면 메뉴는 그대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생산직 사원 조윤진, 세대주의고 입사일자는 금년도 5월 1일입니다. 자, 조윤진 사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사항을 보충하고, 자, 지금 이 문제는 급여자료 입력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사원 등록 쪽도 뭔가 수정해야 되는 문제이네요. 그래서 보충하시고 5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가지를 요구하는 문제. 그래서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 자,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요.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부로 표시해달라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문에 이렇게 문구가 등장이 되면 우리는 날짜를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5월달 급여입니다. 저는 위쪽에 귀속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 소위 말해서 해당하는 달. 자, 그게 귀속이에요. 그래서 5월이고요. 그리고 지급은 며칠 날 하겠다. 지급은 매월 말일이니까 5월 31일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식대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 식대라고 나와져 있는 10만 원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별도 식사 제공이 없으니까요. 이 식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기본급은 항상 뭐로 보시면 된다? 과세급여입니다. 과세이고. 자, 출퇴근용 시내 교통비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출퇴근과 관련된 여비를 회사가 지원하고 있나 봐요. 이건 누가 봐도 비과세로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내 교통비는 과세급여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아수당은 몇 세 이하 자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럼 우리가 육아 또는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부분도 비과세 수당이 됩니다. 자, 3월과 5월에는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 현재 조윤지는 국내 근무자이고요. 월정의 급여는 185만 원이며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는 2,500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윤진 사원이 생산직에 해당이 되든 사무직에 해당이 되든 야간 근로수당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등록할 땐 무조건 뭐로 가겠다? 비과세로 등록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사원 등록사항을 보충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색이 나죠. 무슨 부분? 생산직 사원에 대한 비과세 설정 부분을 사원 등록에 가서 무엇 해달라? 우리 변경해달라, 충족시켜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원 등록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근로소득관리에 사원 등록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윤진 사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윤진 사원은 105번에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105번 조윤진 사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건들은 일단 주면 다 확인은 하세요. 입사 연월일 맞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준 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조윤진 사원 중에 우리 국내 근무한다겠어요, 여러분. 국내 근무하니까 7번의 국외근로 제공 여부는 그냥 불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생산직 여부는 바꿔야 되죠. 자, 생산직 등 여부에 가서 보시면 생산직 사원입니다. 그러면 여로 바꿔주시고 직전 연도 총 급여 얼마여야 되죠? 3천만 원 이하. 근데 2,500이래요. 그러면 우리 연장근로 비과세라고 하는 자리 무엇으로? 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총 급여 2,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있었던 이 문구 부분도 정리가 끝난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세대주 얘기가 있으니까 부양가족 명세 가셔서 세대주 확인은 한번 해주세요.
네, 확인했고요. 다른 부분은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키는 무슨 부분? 여기 10번 자리를 선택하고 들어와 달라라는 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 10번 자리 정리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 어디에 가자? 사원 등록은 그대로 둘게요, 여러분.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공제 등록을 먼저 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 자료에 가셔서 상단에 수당 공제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당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보니 기본급은 사용할 거죠, 여러분. 자, 상여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 안 하겠다고 부를 바꾸겠대요. 부를 바뀌네요. 그럼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직책수당 해당 사항 없으니까 저희 마우스로 그냥 부 선택해 주시고 월차 수당도 해당 사항 없으니까 부로 바꿔 놓을게요. 자, 식대는 우리 비과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비과세면 비과세 요건 들어와져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 저희 안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사용하실 거죠? 네, 비과세 그대로 쓸 거니까 두시면 되시고요. 그럼 지금 현재 등록을 못했던 게 무슨 부분? 시내교통비 등록 못했고요. 육아수당 등록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건 들어갈게요. 그럼 비과세 2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수당명에 가셔서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죠. 네, 과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 교통비라고 넣어주세요. 자, 유형은 그대로 급여로 가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코드돔 F2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월 주고 있는 돈이에요.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정기적 급여가 맞죠. 자, 그리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2번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육아수당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코드돔 F2번 누르셔서 우리 육아라고 입력을 하시면 육아와 관련된 수당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Q01에 있는 육아수당 월 10만 원 비과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월정액에 포함입니다, 여러분. 네, 월정액에 그대로 포함시켜 주시고 사용할 거니까 열어둡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야간 근로수당이 아래쪽에 들어오고 식대 다음에 시내교통비랑 육아수당이 보이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시험은 하지 마세요.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만 잘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요 순서대로 나열하고 싶다, 배열을 맞춰놓고 싶다.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이란 부분에 커서 두시고 우리 여기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향키가 있죠, 여러분. 네, 요거로 내려주시면 되시죠. 네, 그러시면 됩니다. 아, 나는 여기 스크롤 쭉 올렸을 때 이 부인 애들 다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다? 그럼 시험에서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시험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자리 체크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뭐 시험에 채점하는 거 아니시니까. 자, 우리 공제 등록 쪽에서는 등록할 사항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몇 월 달 급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5월 달 급여. 그러면 우리는 5월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월일은 매월 말일이랍니다. 5월 31일이 자동으로 들어오네요. 그럼 그냥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신소 씨가 있어요. 자, 시험 보실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조윤진 사원 것만 넣을 건데 다른 종업원이 검색이 되더라. 그 종업원 건 그냥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왼쪽 화면에 4번과 사원명이 보여지는 자리에 내가 넣고자 하는 사원이 맞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다른 종업원한테 넣고 나오시더라고요. 점수 0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기본급에 갑니다.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16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식대는 얼마인가요? 10만 원을 입력. 시내교통비는 얼마요? 25만 원. 육아수당 얼마? 10만 원. 야간근로수당 2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간근로수당이요.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요건이 충족이 됐네요. 우리 앞에 사원 등록에서 누구 요건 충족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이며 연장근로 비과세가 해당이 됩니다라고 하고 들었죠, 여러분? 그러면 비과세 요건 4가지까지 넘어가는 단계에 1단계, 2단계는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단계가 뭐였었나요, 여러분? 우리 3단계로 등장하는 부분이 월 정기적 급여의 합계 금액이 얼마? 210만 원 이하이면
이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급 정기적 급여였고요. 식대도 정기적 급여, 시내 교통비도 정기적 급여, 육아수당도 정기적 급여였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 다 더해서 무슨 부분 210만 원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면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160에 170, 180, 160, 170, 190, 205만 원이니까 문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 200만 원이 비과세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과세가 다른 게 더 있었죠. 식대도 비과세이고 육아수당도 비과세. 그래서 220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요거만 하시고 5점 내지 6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다 끝나셨으면 창을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마무리된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그러면 저는 1번 문제는 끝났으니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2400번 회사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회사라는 거 눌러주시고 2400번 주식회사 태풍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성덕순 씨의 1월분 급여 자료이고요. 급여 지급일은 1월 25일이다. 다음 사항에 따라서 수당 등록 사항을 입력하되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사용 여부에서 부로 표시하고 급여를 입력하시오. 자, 공제 항목은 자동 계산에 의한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무슨 부분 수당 쪽에 해당되는 것만 급여 항목 쪽만 잘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네, 여러분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냥 1월 달에 급여를 1월 25일에 주니까 해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사원 등록에 들어갈 필요는 없네요.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에 맞춰서 정리할게요. 자, 회사 직원들은 모두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는다.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밥 사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가 있었네요. 그런데 식대 보조금 월정액 1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뭔가요? 얘는 과세급여이다 비과세급여이다 과세급여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직원은 출장 및 출퇴근 시에는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되고 있는 월정액 20만 원은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비과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덕순 씨의 급여는 아래에 나와져 있는 내용과 같다라고 주어진 거고요. 자, 기본급 당연히 과세급여입니다. 자, 상여 당연히 세금 징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세급여입니다. 그럼 현재 성덕순 씨의 비과세 급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열어놨고요. 들어오셔서 상단에 수당과 공제 등록을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되죠. 기본급 그대로 두시고 상여 그대로 둡니다. 직책수당 우린 안 쓸 거니까 부로 갈게요. 월차 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식대 사용 못하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 식대 보조금과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급여였어요. 그럼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건 비과세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바꿀 수 있느냐? 제가 못 바꾼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1로 시작하는 번호들은 안 된다. 그러면 사용을 못하는 거니까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이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저희 사용 안 할 거죠, 여러분? 그럼 부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세 구분에 와서 과세 1번을 선택하시고 자, 수당명에 가서 우리 식대 보조금이라고 넣어줍니다. 급여 그대로 쓰시면 되죠, 여러분? 네, 코드 도움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친절하죠? 월정액에 체크하라고 월정액이라고 줬죠, 여러분? 네, 정기급여입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 역. 자, 두 번째 과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도 우리 과세 유형은 급여입니다. 그리고 정기급여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럼 더 등록하실 거 있나요, 여러분? 우리 등록한 정보 중에 더 등록하실 거 없죠? 네, 그러면 우리 수당공제 등록의 수당 등록은 마무리가 됐어요. 자, 다 되셨으면 확인이라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귀속 연월일에 가셔서 몇 월분 급여, 1월분 급여를 1월 25일에 줬어요. 그러면 귀속 연월일에 1월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1월 25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엔터. 자, 그랬더니 김수당 씨, 이기자 씨, 성덕순 씨. 우리한테는 누가 중요하다? 성덕순. 자, 그러면 성덕순 씨를 선택하고 기본급 자리에 가서 2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상여 50만 원 입력. 식대 보조금 10만 원 입력. 자가 운전 보조금 2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나머지 공제 항목은 자동 계산에 의한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쪽에 나오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보실 땐 조심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공제 부분이랑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수당 부분이랑 모두 다 시험지에 써주는 출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지에 써 있는 국민연금 입력, 건강보험료 입력, 장기요양보험료 입력하셔야 됩니다. 준거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 나올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럼 마무리된 거죠, 여러분? 더 하실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요거로 끝.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출하게 내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요거보다 조금 더 내죠. 또는 이 문제 내고요. 이런 문제에 뭔가 추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시간에 할 원천일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추가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자, 다 되셨으면 종료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회사 코드는 2500번, 주식회사 만세를 선택합니다. 다음에 급여 자료를 2월분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반영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당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시오. 급여 지급 일자는 25일이랍니다. 아, 2월달 급여를 2월 25일에 주는구나.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김경자 씨와 이숙경 씨가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생산직이고요. 한 사람은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본급부터 야간 근로수당까지 나와져 있고요. 자, 식대 및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무엇하였다? 충족한 거로 가정한대요. 그럼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그럼 고민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식대에 B자만 쓸게요. 자가운전 보조금에 B자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절수당은 설날인 구정을 맞이하여 지급하는 특별수당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명절수당 같은 경우는 매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매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는 우리 정기적 급여가 아니라 부정기적 급여가 되겠네요. 저는 부정기라고 쓸게요. 그래서 부정기적 급여가 될 거고, 그리고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당연히 과세입니다. 네, 당연히 과세. 그 다음 세 번째, 자녀수당은 몇 세 이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자, 김경자와 이숙경 모두 6세 이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수당은 우리 이름은 자녀수당이지만 소위에서 보육과 육아수당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비과세입니다. 자, 야간 근로수당은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근무 시 지급하고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대요. 이 글씨 없어도 우리 수당 등록할 때 무조건 뭐로 등록하자? 비과세로 등록하자. 그럼 이제 여기도 고민이죠. 생산직은 비과세가 된다 해도 사무직은요? 근데 이건 사원 등록에서 벌써 여부 선택에 따라서 지금 생산직은 비과세 요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무직은 아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과세로 그대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정액에 해당하는 수당은 식대, 자녀수당이며 그 외의 수당은 월정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글씨가 나왔을 땐 선택에 대한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준거대로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자, 사회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음. 나온 대로 따라가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이다? 급여자료 입력부터입니다. 사원 등록 가서 뭔가 하라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럼 급여자료 입력에 갑니다. 그리고 수당 공제라고 하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자,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죠, 여러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우리 상여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여 자리에 가서 부로 바꾸고 싶어요. 자, 부로 바꿔주시고 직책수당이 있다? 없습니다. 부, 월차수당도 해당사항 없으니 부로 바꿀게요. 자, 식비는 비과세입니다.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이죠.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명절수당, 자녀수당, 야간 근로수당 있네요.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리고 저희 나머지 두 가지 명절수당과 자녀수당에 대한 거 무엇 하시면 된다? 등록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과세 구분에 오셔서 명절수당 과세 선택해 주시고 수당명은 명절수당이라고 넣어주시고 유형은 급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제가 분명히 부정기적 급여라고 했죠. 그럼 월정액 자리에 가시면 정기가 아니라 부정기 0번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비과세 2번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수당명의 이름은 자녀수당입니다. 자, 유형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국세청의 코드는 육아라는 거로 들어가져 있었죠. 그래서 비과세 명, 육아라는 부분을 입력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끝난 부분. 그러면 지금 입력된 부분에 빠진 거 있을까요? 빠진 건 없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무슨 부분? 야간 근로수당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방향키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안 하셔도 괜찮다. 자, 입력 다 끝나셨으면 우리 확인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속 연월일에 가셔서 몇 월 급여? 2월 급여. 자, 그리고 며칠에 주었다고요? 25일. 그럼 2월 25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김경자 씨와 이숙경 씨 두 사람 등장되죠, 여러분? 그럼 김경자 씨부터 넣을게요. 자, 김경자 씨 기본급은 140만 원이고요. 식대는 15만 원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5만 원이고요. 명절수당은 20만 원이 있습니다. 자녀수당 15만 원이 있고요. 야간 근로수당 3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농어촌 특별세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이 등장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그대로 끝까지 엔터 치시면 라인이 벗어나서 이숙경 씨로 들어갈 거고요. 이런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숙경 씨 자리에서 다시 엔터를 치면 급여 항목에 금액란에 들어갑니다. 자, 기본급 140만 원입니다. 식대는 현재 15만 원이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절수당은 얼마이다? 20만 원이고요. 자녀수당 얼마이죠? 15만 원. 야간 근로수당 얼마이다? 3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내용을 볼게요. 모든 조건이 다 같다라고 해도요. 김경자 씨와 이순격 씨의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김경자 씨에 대한 지급총액 245만 원. 자, 이숙경 씨의 지급총액 245만 원이에요. 부양가족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세워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소득세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숙경 씨의 소득세는 15,780원이고요. 김경자 씨의 소득세는 9,580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간 근로수당을 놓고 보니 김경자 씨는 생산직이거든요. 그러면 사원 등록에 생산직 여부가 여이고 야간 근로 비과세가 여였었다.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이요? 월 정기적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 야간 근로수당 30만 원이 비과세 쪽으로 취합이 될 거거든요. 모든 조건 지금 금액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70만 원짜리에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숙경 씨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죠. 이 30만 원이 못 들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당 등록에서 비과세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숙경 씨는 사무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계산이 됐을 때 여기 비과세 30만 원이 못 들어가는 거죠. 다 과세로 전환을 시켜버릴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문제는 그 취지 때문에 낸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이 취지를 모르세요. 취지를 모르고 이거 그냥 뭐만 할까요? 시험지에 내면 그냥 타이핑만 쳐요. 그래서 왜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을 주고 급여 수준이 똑같은 걸 줬을까? 이거 비교해보라고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이것 때문에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비교하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모든 조건이 같아도 생산직과 사무직에 대한 우리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적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나온 부분. 더 할 건 없어요, 여러분. 네, 3번은 이렇게 하시면 5점 내지 6점을 받아가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 다 된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된 집중 심화까지 이제 마무리해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